658쪽 8번입니다. 우다이요. 예를 들면 암매추라기가 썩은 넝굴에 묶여 부상을 당하고 감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썩은 넝굴은 저 매추라기에게 강하지 않고 허약하고 썩었고 속빈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매추라기가 썩은 넝쿨에 묶여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썩은 넝쿨의 강도가 너무 약한 거지. 넝쿨이 썩었으니까. 그래서 그 강도가 너무 약한 것에 메추라기가 묶여 죽은 걸 보고 아니 저 넝쿨 그냥 썩은 거 하나 그냥 못 헤쳐가지고 저렇게 죽었는가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죽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메추라기 비유경에서도 공양하는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각자의 생활 습관들이 있죠. 승가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자의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승가가 계율을 제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꺼이 그 계율을 지키면 되는데 생활 습관이니까 자기 생활 방식이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서 암매추라기, 보잘것없는 새지만은 저 썩은 넝쿨 하나 못 뚫고 나오느냐는 이야기가, 왜냐면 나도 처지가 보잘것없지만은 내 처지를 감싸고 있는 그 인연의 조건이 그거 하나 못 끊어내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아이고 보살이 그게 뭐 큰 문제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그게 아주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자, 우다이여, 이 자는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 암매추라기가 썩은 넝굴에 묶여 부상을 당하고 감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그 매추라기에게는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는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넝쿨이 우리에게는 아무 그냥 사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건인 줄 모르지만은 그 메추리알에게는 큰 굴레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간혹가다 거미줄에 곤충들 잡혀 있는 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 거미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꼼짝을 못한단 말이야. 발부둥 치면 더 감겨 나가고 비 나오면은 싹 끊어지는데 거미줄이 물에 약하잖아요. 어? 그래서 비 나오면 싹 끊겨 나가는데 안 그러고 그렇게 잡혀 있는 거 보면 참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두터운 족쇄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여기 어떤 쓸모없는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대꾸한다. 뭐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이 사문은 지나친 완벽주의자로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메추라기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별것도 아닌 거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메추라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지. 그 속박이 자기는 속박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야. 메추라기도 처음에는 그게 속박이었다고 생각했어. 그냥 메추라기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넝쿨이야. 별것도 아닌 넝쿨인데 그 안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별것도 아닌 여러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뭐 이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문제일까? 부처님은 너무 완벽주의자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박에 의해서, 즉 나의 성단 이전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뭐요? 나는 결국 메추라기처럼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나의 가르침대로 공부짓고자 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뭘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런 계율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활 습관을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큰 문제이냐? 왜 남자들 세계에서 술이라는 건 아주 좋은 매개체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곡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곡차. 예, 곡차라고 어디 뭐 절에 다닌 거사가 아이고 스님 곡차 안 하십니까? 예, 주소 들어가지고 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곡차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곡차예요, 술이에요. 아니, 술이죠. 곡차라는 미화시킨 이야기지. 미화시킨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곳에 의해서 그 속박에서 하나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 뭐 이것 정도 하나는 들고 달고 가면 뭐 별탈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매출하기에 해당되는 표현이지만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냥 생활 방식의 하나지만은 내 사유 하나 뜯어고치는 거, 그거 하나 사유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한 문제겠나. 다른, 내 사유는 내비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비두고, 다른 원대한 불교의 생각을 내가 잘 이해하면 불교가 잘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자기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정념의 문제인데 후에 나오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9번 우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말한다. 이런 사소하고 하잘 것 없는 것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신경 써주는 거야. 세종께서는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선석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우리한테 일러주구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 모양이다. 라고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니까 결국 그 생활 습관을 하나 버리냐 안 버리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생활 습관을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지금 이유예요. 실은 변명이에요. 변명이 됩니다. 실은 그 이유가 아니고 야 이유가 있으면 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하지만 변명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변명, 남탓, 합리화 뭐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 요것이 실은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자기의 입장을 보호하는 거야. 자기 입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은 어떤 입장? 변하지 않겠다라는,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그냥 나는 이것을 고수하겠다라는. 즉, 우리가 업인 상황, 무상에 완전히 위배돼요. 고수하려고 해도 고수가 돼요, 안 돼요? 고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를 대는 것이 변명인데 그 변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 자기의 정당성을 그렇게 포장해내는 것,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수행의 진전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관악산 갔다 내려오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꼭 프랭카드까지 걸어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절에 많이 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도 다른 종교는 믿으라. 우리한테 많이 오면 복 줍니다. 뭐합니다 하는데, 그거라도 걸어놓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불교 현수막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입장 하나 못 바꾸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해탈하겠다고? 언감접시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내 논리가 부족한다든지 내가 잘 모른다든지
내지는 내가 잘못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경청하는 제자들을 우리 성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나와 나의 가르침대로 공부 짓고자 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담담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의 시줄물로만 살고, 저도 뭐 이렇게 보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시 하는 대로 상응하는 거죠. 우리 바로 공양하는 그 그릇을 응량기라 그러거든. 응량기.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야.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먹는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가리질 않는다 해서 응량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유가 뻗쳐나갈 일이 없죠. 사유가 뻗쳐나갈 일이 없지. 다른 자리 등값 다 올리 때문에 누가 와서 나한테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절에는 안 올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촉발되면 가난한 여인의 등불 하잖아.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라는 게 뭐 가난해야 뭐 등불이 오래 밝혀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진정성이 문제죠. 진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성. 부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면 그거는 진정성이야. 세속적 가치요. 세속적 가치고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야. 지는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려는 거야. 지는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보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진정성, 물론 진정성이 돈의 액수에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작아도 되지만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의 등불도 켜지지만 진정성이 있다면은 부자의 연등도 켜지는 거예요. 근데 왜 다 꺼지고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 남았냐니까, 진정성이 그 여인의 등불에만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만을 뵙고 싶은, 불법을 향하는 자기의 마음, 고로한 자세, 이제 그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진리를 대하는 우리는 방식이지. 진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위선적이지 않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말이 많아. 그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실은 솔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꼭 무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드러내고 반대를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 다른 사람 이야기, 저한테 와서 보살님 자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유 그냥 누가 그러던데요. 뭐가 안 좋대요. 누가 그런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지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 내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은 자기 입장이 누구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누구 입장을 왜 그 사람 대변인데 나한테 와서 꼭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많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실은 자기 표현에 대한 겸손을 나타낸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죠. 자기 입장을 함부로 우리가 내세워서 그냥 버릇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래된 우리의 문화 관습. 그래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있지만은, 그것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니고 뭐냐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시주물로만 살고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슴 돼봤어요? 사슴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항상 주의 깊은 마음, 주의 깊은 마음으로 머문다. 정념의 가장 기본이죠. 조심스러워. 우다이여, 그들에게 이것은 강하지 않은 속박이고 허약한 속박이고 썩은 속박이고 속빈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가져왔던 생활 방식, 습관, 내 사유 방식, 이런 것들이 큰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믿음은 아닙니다. 존경심이 커지면은 이게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존경심이 커지려면은 믿음은요, 몰라도 믿어요. 몰라도. 우리 오늘날 종교에서 몰라도 믿는 사람들 많잖아. 존경심은요, 알아야 존경합니다. 모르고 존경하는 거는요, 그걸 우리는 바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짓 안 하거든요. 그 존경이라는 것은, 존중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 존경심이 일어나야 돼요. 좀 덥다. 에어컨 약하게 좀 틀었으면 좋겠다. 안 더워요? 보살님들은? 그럼 냅두고. 그럼 냅두고. 보살님 춥잖아. 나는 이렇게, 괜찮아. 나 이렇게 걷어 올리면 돼. 우리, 이게, 얼마 전에, 합창단에 저방 가져갔어. 얼마 전에, 뭐냐면은, 균제 만났을 때, 보살님들은 하는 이야기가, 군인들은요, 하복이 없잖아. 팔 걷으면 하복이고, 팔 내리면 동복입니다. 춘추복이고, 위에 한 개 대부분 동복이고, 군인들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황당하지. 하복이 없으니까. 근데 뭐 승복도 마찬가지. 승복이 뭐 짧은 소매가 어디 있어. 얇은 거. 그냥 군인하고 비슷하지. 그러고 그런 군대 문화가 계속 옛날 우리 유교적 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요즘 군복 보니까 우리 낮 때는 하면 꼰대가 되는데 제일 약하게 해요. 제일 약하게. 됐어. 밑으로. 고개 숙이라. 뺑뺑 돌아도 돼. 예, 됐어. 자, 그래서 그때는 두꺼웠어요. 요즘은 거의 군복이 얇더라고. 그래서 두꺼워서 아주 고생했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얼마 전 뉴스에 막 방탄복 총알 못 막는 방탄복이 어떻고 저걸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군대는 복마전이야, 복마전. 답도 안 나는데. 우리나라 복마전이 딱 두 군데입니다. 공개 안 되는 군대하고 저 발전소, 핵발전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사람들이 몰라.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래 아니 방탄복을 납품했는데 총알을 못 막으면 어떡해? 그거 입고 나갔다 다 죽잖아. 그런 거 보면 황당하지. 지금 그전에 언제 이야기했죠? 군 막사를 이때까지 군 사업 개선하는데 몇 조를 들였는데 몇 조 들이면 신도시 만든다? 근데 아직도 다 못 만들었다고. 그 돈 다 어디 갔어? 이상한 복마전이에요. 희한한데. 방산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난 이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항상 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우리 집은 투명하잖아. 내 몇 시에 일어나지 다 알고. 내 몇 시에 늦지 신도들이 알아요. 윗집에서 알아요. 윗집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표시나지. 그래.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깔끔합니다. 솔직한 것이.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야. 말이 많아지면 항상 변명이 많다는 거야. 그런 문제죠. 자, 선풍기 돌아가니까 다시 또 읽어봅시다. 10번 우다이여 예를 들면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한 왕의 코끼리가 질긴 가죽끈들로 묶여 있더라도 몸을 조금 비틀어서 끈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린 뒤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자. 우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질긴 가죽끈들은 그 왕의 코끼리에게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는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라고 한다고 하자. 그 족쇄나 뭐냐면 끈으로 보면 단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코끼리한테 묶여 있다는 게 문제지. 코끼리는 그게 강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거야? 별것도 아닌 거지. 의다이여 이자는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적고 전쟁에 능숙한 왕의 코끼리는 질긴 가죽끈들로 묶여 있더라도 몸을 조금 비틀어서 끈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린 뒤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코끼리에게는 강하지 않고 허약하고 썩었고 속빈 속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막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근기의 문제입니다. 근기의 문제. 그러니까 메추라기의 근기는 별것도 아닌 썩은 넝쿨에도 묶여 죽고, 어? 아무리 강하고 쇠사슬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근기는 그것을 별것도 아니게 다 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실은 이 근기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의 문제가, 이게 이제 근기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고 불교 밖에 다른 우리 민속에서 표현하는 것은 팔자지. 팔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팔자라는 것도 이번 생에 팔자를 얼마나 우리가 속된 말로 고치느냐. 못 사는 사람이 그냥 어디 보면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팔자를 어떻게 고치느냐, 근기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교 공부가 그겁니다. 근기는 뭐냐? 근기는 신구의 업에 있습니다. 신구의 업에 있습니다. 신업에 있고 의업에 있고 구업에 있는 거예요. 신업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선천적으로 받아내려온 경향성을 뜯어고치는 것이고, 의업은 그 경향성을 뜯어고치면서 추구를 달리하는 것이 의업에 하나 포함되는 게, 의업에도 경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의업의 특징이 경향성만 있어요. 의업은 항상 추구를 해요. 추구를 합니다. 눈은 다른데 보려는 능력이 눈에는 없어요. 의업에 의해서 다른데 보는 거예요. 내가 이쪽만 보다가 다른데 보는 거는 의업에 의해서 눈이 다른데 볼 수가 있는 것이, 눈 스스로가 다른데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가 달라지고 그 추구가 달라지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그 도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할 때 구업. 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신구의 삼업 뜯어고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생각만, 아이고 절에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안 갈래요 라면, 아이고 당신만 갔다고 그러면 당신은, 아이고 나는 마음으로 갔다 왔네. 간 거야 안 간 거요? 그냥 밥도 먹지 마라 마음으로 먹고. 그죠? 마음으로 다 했네라는 이야기는 진짜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몸만 갔다 오는 거는요. 지난번에 칸트 이야기했는데 공허 맹목적 이야기했잖아요. 몸만 갔다 오는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관계, 구업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가 쓰는, 말하는, 표현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 모든 인연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신구의 삼업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법당을 권고하지만은 귀로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 표현을 해봐야 돼. 말 표현을. 그래야 들은 것이 내한테 어떻게 소화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뭐 독백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화를 해봐야지. 대화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녹아 내리게 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 그게 공부입니다. 책에만 나오는 게 공부가 아니라 다 공부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추구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추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적고 전쟁에 능숙한 왕의 코끼리는 질긴 가죽끈들로 묶여 있더라도 몸을 조금 비틀어서 끈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린 뒤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코끼리에게 강하지 않고 허약하게 썩었고 속빈 속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다이여,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어떤 좋은 가문, 좋은 가문이라는 것이 왜 가문 이야기했느냐?
돈 많고 명성 있고 이게 아니고 그 가게가 어떤 관습들을 가졌는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가문의 아들들은 여러분 좋은 관직 하면서 계속 했는데 이게 맨날 뒷돈 받은 관직 같으면 그게 좋은 가문이요. 문제 있는 가문이. 문제 있는 가문이죠. 기회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항상 이기는 쪽에 따라붙는 굉장히 기회적이지. 그건 좋은 가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누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세상은 그냥 남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는 누구 이야기에 내가 그랬어요. 집에 가오늘 줄을 서시오. 로쟁이를. 바보 같은 얘기죠. 이것을 버려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말한다. 이런 사소하고 하잘것없는까지도 세종께서는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선생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마음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계속 써오던 생각하던 방향대로 순응하는 마음의 불교 공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은 것도 실은 거슬러야 되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게 편하기 좋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뭐 30년 이상을 지금 말하고만 살았는데 꿈에서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 삶이 맨날 극락정토 내가 만들 수가 있지. 여러분 삶이 극락정토요. 듣기 좋은 허울 좋은 거예요. 듣기 좋은 허울 좋은 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개선이 안 돼요. 내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윤회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행동까지 하나 못 바꾸는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다 뭐 소원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된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야. 소원 안 된 사람, 성취 못한 사람이 소원 성취를 바랄 거 아닙니까? 소원 성취 안 된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바꾸는데 뭔 성취가 되겠어요? 성취라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 체제에서 달리 바꾸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 플러스 완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완을, 일을 뭘로만 해요? 다른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일을 다른 일로 만드는 그 일과 이전의 일과 그 다음의 일은 달라요. 숫자상의 일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뭐냐면은 다른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죠? 공해서 그런 거예요. 일이 뭐예요? 공해서. 대승의 이야기라는 공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성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라면 못 바꾸죠. 아인데 어떻게 바꾸냐? 그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무아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무상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다른 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불교죠. 근데 다 이제 지는 가면 내비두고 아깝거든. 사소한 것들은 싹 다 내비두고 플러스 일 뭔가 괜찮은 거 하나 탁 내한테 장착만 되면 내가 하늘을 날 것 같이 에이, 착각도 병인양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강아지 키우는데 플러스 막 그까지 내가 평가하기는 그런데 외로워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롭죠. 외롭고 그 다음에 또 그 외롭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반려동물 하나 있으면 또 생기가 돌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식물을 하나 키워도 우리가 유발 할라리 그죠? 사피엔스 이야기했지만은 할라리는 도대체 왜 잘 먹고 잘 사는 뭐냐면은 수렵 사냥을 포기하고 사피엔스가 왜 경제적으로 힘든 농업으로 전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책에서는 진술하고 있으나 간단합니다. 농업으로 하는 게 사냥은요 위험하고 두렵고 풍족할지 모르지만은 어렵고 하지만은 농업은 가난하더라도 재밌어요. 안전해요. 농업은요
그죠? 농사는 재밌어요. 그 재미있는데, 그럼 재미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인간은 농업에 의해서 의미를 가집니다. 키우는 거예요. 성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수렵 때도 개가 5만 년 됐으니까 키웠겠지만,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가축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가축. 집가자에 짐승축자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키우는 동물들. 그러니까 이 반려의 역사는 오래된 역사입니다. 개가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산 게 5만 년이고, 그죠? 돼지, 소도 우리하고 같이 살았죠. 물론, 여러분, 돼지하면 우리가 잡아먹는 돼지로 생각하지만은, 잡아먹었지만 키우는 동안은요, 요만한 놈 잡아 해가지고 빵빵빵빵 키우잖아. 여러분들이 돼지 키우면은 새끼 몇 마리 낳아야 되겠어요? 3마리 낳는 돼지는요, 구박받아요. 처먹기는 그렇게 처먹고 난 다음에 3마리 나오면은. 근데 한 10마리 낳아봐. 더 주고 싶지. 돼지도 그런 가축 반려 그겁니다. 자기 삶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소의 뭐냐면은 뭐 인도 사람들한테 소의 의미도 대단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도 대단한 거잖아요. 옛날 소 한 마리 있는 것이 뭐 집 한 채 있는 것도 하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가축이라는 것이 다 반려지. 반려인데 실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누가 돼지 소 키우고 다 살아요. 사람끼리도 안 보고 사는 그것도 그냥 층층이 사는 사람들 안에서 과거 그냥 원시 시대 때부터 가져 있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을 개나 고양이들한테 발동을 시켜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거는 뭐 인간 역사하고 떨어뜨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그 근저에 보면은 외로움이죠. 재미죠. 그러니까 재미라는 것이 사람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재미있으면요 사람 만나지. 근데 사람 사는데 재미없다는 이야기는 예? 실은 내가 너무 강화되어 있거나 내가 너무 작아져 있거나 하는 만의 문제입니다. 만이라는 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그래서 만이라는 놈이 크면 암만으로 바뀌죠. 이게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 기회 봐서 이래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교만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작아져요. 그럼 첨이라고 합니다. 아첨. 그죠? 그래, 그다음에 첨 하는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유식 다 있죠, 그죠? 언어가. 여러분들 유식 언어를 그냥 쉽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 해보면은 내 안에 보면 나한테 다 있어. 예? 몇 가지 외우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만 하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뭐냐면은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울이라 그러잖아.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 사라진 상태,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 우울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 언어에서도 그게 나오지.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탁 안 떠오릅니다만은 그 언어까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달마에서 유식에서 이야기한 그 심소에 대한 분석은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걸 캐치해내지 못하는 거지. 왜 캐치하지 못해요? 맨날 한 단박에 깨닫는다니까 뭐 그걸 캐치할 그게 있나? 단박 엉뚱한 것만 자꾸 앉아 있으니까. 아니요, 찾을 수 있는 거 찾아야지.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보면은 그 찾는 거 안에 그거만 있어요. 그 이면, 그 주변이 있어요. 그 이면과 주변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다. 단박에 깨치는 거는요. 지 착각이지. 자기 착각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저래 사람들은 불편해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불편해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불교 공부할 때 이 보살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그랬잖아. 갑자기 가슴이 울렁울렁해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던 거하고 다르니까. 내지는 어떻게 해요? 또 울렁할렁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는요.
잠시간 끊어보는 것도, 이야기 안 들어보는 것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맞는 이야기인지. 어느 게 더 맞는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면요. 막연하게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서 찾는 불교, 내지는 내가 어디 헤아릴 수도 없는 것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불교, 내지는 뭐라고 자꾸만 믿으라는 불교, 그거 따라가가지고 여러분들 개선 안 일어나. 내가 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로 바뀌고 어떻게 처음으로 되느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그때마다 만첨교에 대해서 내가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기가 달라지는 게 다른 게, 내가 돈 좀 있다고 근기가 달라지는, 아이고 돈 좀 있다면 근기가 달라져. 하나도 안 달라져요. 돈 좀 있으면요, 여러분 근기가 달라지겠어요? 만만 더 늘어나겠어요? 만만 더 늘어나서 만에 대한 근기는 달라지거든. 더 속 좁은 사람 됩니다. 왜? 그 꼴랑 그거 있다고 더 의심하거든. 그럼 그 돈이 있어가 생긴 게 뭐죠? 의심입니다. 의하는 거. 자기 강화만 더 됐죠. 돈이 좋은 거야. 실은 어떻게 내 이기심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나만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기심 더욱더 자극시켜서 나만 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화면 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절에 사는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쓸 거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절 있잖아요. 절이 내 거가.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내 이야기를 경청하러 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로 벗어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이달 생활비 해, 계산은 해야지. 근데 그거 그냥 했다고 너무 그냥 각박하게 해서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가지고 아이고 뭐 또 저 양반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생 쓸 거 있다는 그래서 벙벙 계획 없이 쓰면요, 그것도 바보 같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유의 중심에 뭐 다른 걸 뭘 놔야 되겠어?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근기를 개선시키는, 근기를 개선시키는 신구의 삼업을 개선시키는. 그러면은 신업을 개선시키는 거 벌어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첫째 우리는 의업을 개선시킨다. 즉 의업을 개선시키는 것이 견해와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를 하고 그다음에 바른 말을 하면서 그것이 감각적 욕망, 즉 버릇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가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게 불교 공부죠. 불교 공부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해탈의 공부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다룸. 그러니까 뭐 옛날 어느 뭐 용타 스님 책 제목이 마음 알기 다루기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기 다루기입니다. 알기 다루기.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알기 다루기, 알미 끝이 있을까 없을까? 알미 어떻게 끝이 있겠어요? 끝 없어요. 깨달음이 끝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도 끝없는 경험이에요. 끝없는 경험.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다 했다, 뭐 했다, 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에 우리 이경전에서도 무학의 견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배울 게 없다 하더라도 무학의 견해가 있고 무학의 사유가 있고, 그죠? 이 무학이라는 것이 이미 배울 게 없다는 이야기는 남한테 배울 게 없다는 이야기지, 자기한테는요. 자기한테는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만나서 하면은 어느 시간 되면은, 뭐 어느 시간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시간이 사라질 것 아닌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시간하고 관계없이 내가 배운 것을 계속 내가 소화해가지고 뭐 5, 12, 18개 안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념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무학 더 배울 건 없죠. 5, 12, 18개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목차를 나눌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활 안에서는 견해와 사유를 하고 있잖아. 그게 무학입니다. 무학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리를 마스터했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마스터. 교리를 마스터한 거하고 대승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욕행, 즉 크산띠, 경험지가 생겼다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땄다고 운전 잘합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는 운전하려고 하는 유학의 상태 아니가. 근데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으면은요, 운전면허 따려는 것에서는 무학이지. 그렇지만은 운전하는 것은 아직까지 다르죠. 여러분 그 운전이요, 드라이브로 하는 건지, 예? 생계로 하는지 다 다릅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운전하지만은, 그 전에 어디 막, 중국에 이런 데 가니까 막, 요즘 차선 다 그리 있다더만 차선도 없더만. 오, 가다가 저길 멈추고, 그죠? 대충 눈치 받아 더 지나가고 이러더라고. 인도 안에 쌀벌하대. 달리는데. 서로 막 마주오다가, 무슨 뭐, 황야의 결투도 아니고, 버스가 막 마주오다가 결정적인 데 싹 패요. 야, 무슨 황야의 결투도 아니고, 왜 이런 운전을 하나 했는데, 뭐 그 동네 그 뭐냐면은 실은 아직까지 교통 문화가 생기지 않은 데에서의 운전 버릇들이죠. 거기서는 결정적인 때 싹 피하는 게 운전 잘하는 거 아이가.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잘하는 게 방어 운전이라 그러잖아. 방어 운전. 아니 이걸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되고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해도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인도에서는요. 그러면은 운전 못하는 게 돼. 그럼 이런 저런 게 있단 말이야. 크샨띠. 이 경험, 인욕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참을 인자로 썼지만은 깨달음은 다른 거죠. 그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한도를 간다 하더라도 자비이사에서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내가 아니 자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자심은 생각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그 자심이라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거하고 서로 교감적 자심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부분에서 자심을 알았다고, 즉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끝도 없죠. 끝도 없죠. 아니 사랑이 그냥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부모가 자식 간을 내지는 나중에 큰 사랑하면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았다게. 예. 우리 오죽하면 사시불공에 부처님 마음을 예? 허공을 끈으로 묶는 재주가 있고 그냥 저 태평양 바닷물을 완샷하는 능력이 있어도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맨날 한단 말이야. 예. 부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아니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린다고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았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 그게 병이고. 왜냐면 나는 그 빨리 끝나고 완전한 완결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은요. 불완전해서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게 무슨 아름다워요. 추한 게 있으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또 미도 그 각각의 미가 다 다르거든. 각각의 미가.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유럽 갔다 왔노? 영수 갔다 왔노? 아니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옆으로 끄끄끄 누워있다고 가보면 급디까 조만합디까 피사의 탑 가면 왜 작아요?
우리 맨날 지금 100층짜리 보고 사는데 이게 뭐 몇 층짜리가 크겠냐고, 작지. 근데 옛날 그 시대는 얼마나 컸겠냐고. 물론 도우모 성당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작지만, 아니 이게 이렇게 안 높아졌으면은 가보겠냐고. 똑바로 서 있으면은 안 갔다니까. 불완전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 뭔가 좀 다르고 특이하고 어? 한 거지. 여러분, 여자 얼굴이 균형이 맞고 딱 바르면 이쁠까요? 옆에 가기 싫습니다. 왜 그래요? 정남이 떨어지거든. 이 균형하고 딱 하면은 정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이뻐요? 웃는 게 이뻐요? 웃는데 무슨 균형이 있노? 웃는 얼굴에. 균형이 다 깨지는 균형이 웃는 얼굴이지.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라는 것은 균형이 깨진 얼굴이야. 얼굴로 따지면은. 그 안에 웃을 때 어떻게 충분히 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타자가 개입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그게 이쁜 거지. 응? 아니고 냉정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잘, 모나리자가 왜 그거 가서 그냥 그렇게 그냥 조그마한 사진들 찍는다고 난리 치는데, 난 단 하나 이유라는 게 눈썹이 없어. 모나리자 눈썹이 있어봐요. 그 이쁜가? 눈썹이 없어. 왜 눈썹을 안 그리지? 그 여자가 원래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눈썹이 없어. 그래서 모나리자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거 좋아하네.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다고 완전 이야기를 하냐. 세상은요, 상이 상관이에요. 서로 보충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지. 있으면, 세상이 완전한 것 같으면 뭐 동양 사람들도 음양이라 안 했겠다. 예? 그 군신이라고, 천지라고 안 했겠네. 그러니까, 천지고 이 조화가 어떻게 완전한 거야. 조화라는 것은 어떻게 언제든 상응하는 거지. 상응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완전한 거야. 상응과 완전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데 뭔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는 거야. 함부로 완전 있는 그대로. 아니, 세상에 있는 그대로 있는 거 내가 발견해가지고 가져오면 좋겠네, 내한테. 있는 그대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착각이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싹싹 다 뭐요? 입방정 사기꾼들이. 자,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나와의 가르침을 공부짓고자 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담담하고 차분하고 다른 이가 주는 시주물로만 살고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머문토다이여. 그들에게 이것은 강하지 않은 속박이고 허약한 속박이고 썩은 속박이고 속빈 속박이 지나지 않다. 11번 우다이여. 예를 들면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공궁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다 낡고 허물어져서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허름한 오두막 한 채에다 다 낡아서 부서져 가는 초라한 침상이 하나 있고 한 항아리에 묵은 곡식과 호박씨가 있고 볼품없는 아내가 한 명 있다. 이거 같다. 볼품없는 아내까지 그냥 끼워가지고 그가 그러니까 참 이 볼품없는 아내라고 이야기 좀 우리 지난번 옥천 놀러 갔다 정지용 그죠? 향수만 사철 발벗은 아내. 근데 그 발벗은 아내가 농사일에 지쳐가지고 새참해주고 탁 있는데 남편은 그냥 밖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농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탁 있는데 안하기 그냥 너무 피곤해가 사철 발벗은 아내가 발에 그냥 금이 나갔겠지. 맨발로 사니까 까잡잡한데 정 누워가지고 코를 버르르 드르릉 드르릉 굴고 있으면 이쁠까 안 이쁠까? 근데 그게 향수라는 거야. 이쁘고 안 이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향수라는 거야. 그 시가 대단한 거야. 향수라는 게. 그게 고향이라는 거야. 고향의 모습이라는 것이 단정하고 깔끔하고 요조숙녀가 기다리고 차를 착 따르면서 하는 그게 향수가 아니고 그거는 언제든 우리 영화에 보면 뛰쳐나가고 싶은 집이지
그런 집이 영화에 나오면 다 그 집에 사는 애들은 그 집에 행복하게 살아. 다 도망가고 싶어 해. 도망가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냥, 예? 옆에 여러분, 그 향수 시에 보면 소 매놨잖아. 소. 옛날에 그 소가 그냥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 옆에 놔놨잖아요. 소 집 옆에 묶어놓으면 생기는 일은요. 여름내 파리가 그냥, 야, 나 파리가 그냥 그렇게 많은, 뭐 우리가 쇠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쇠파리 같은, 똥파리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뭔 놈 파리가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 어. 근데 그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을 거다뇨. 그래도 그게 귀하니까. 그게 향수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향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마 그리워는 찾아오지만 내 집 그리워는 안 찾아오잖아, 애들이. 익숙한 건 있겠지. 그러니까 그 향수라는 게 그런 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향수는 어떻게 보면 불교 입장에서 보면 집착이지. 그가 성원에 사는 비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손과 발을 잘 씻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고결한 마음에 몰입해 있는 것을 본다고 하자. 내가 그렇게 그냥 각박하게 살고 그냥 세파에 내지는 그냥 그렇게 사는데 아니 출가해가지고 저렇게 고결하게 사는 삶을 봤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오, 수행자의 삶이란 참으로 큰 행복이로구나. 수행자의 삶이란 참으로 건강한 것이로구나. 그러니 이제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나와 출가를 해야 되겠다. 161조. 그러나 그는 다 낡고 허물어져서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허름한 오두막 한 채를 버리지 못하고 다 낡아서 부서져가는 초라한 침상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한 항아리의 묵은 곡식과 호박씨를 버리지 못하고 볼품없는 아내 한 명을 버리지 못하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앞에다가 놓아 버리지 못하고 놓아자를 더 하면은 의미가 살아납니다. 무슨 남자가 여자 버리는 게 굉장히 우리가 또 실은 관념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아내 한 명을 놓아버리지 못하여. 그러니까 놓아버린다는 얘기 자기 집착이라는 얘기지.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하여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나와 출가할 수 없었다고 하자. 우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속박에 묶여서 다 낡고 허물어져서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허름한 오두막 한 채를 버리지 못하고 해서 볼품없는 아내 한 명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강하지 않는 속박이고 허약한 속박이고 썩은 속박이고 속빈 속박이다. 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다 그냥 내비두고 나오지 라고 하면 그 사람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자기 인생 그거 하나 남았거든.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난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집착이 더 강한 겁니다. 우다이여 이 자는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세준이시여 그 사람은 속박에 묶여서 다 낡고 허물어져서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허름한 오두막 한 채를 버리지 못하고 다 낡아서 부서져가는 초라한 침상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한 항아리의 묵은 곡식과 호박씨를 버리지 못하고 볼품없는 아내 한 명을 버리지 못하므로 그는 그에게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은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는 좀 과한 표현인데 도박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 반 이상을 계속 잃었어요. 그럼 도박을 해요. 끝까지 하고 더 빌려서 해요. 근데 그게 속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박처럼 일을 하면은 분명히 손실이 자명하고 한데 계속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은요. 그건 집착입니다. 그죠? 도박처럼 집착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도박장에서 끝까지 다른 사람 있지. 아니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개 중에 있어요. 개 중에. 응?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것은 무모한 것이. 그 무모한 건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속박돼 있어. 도박은 중독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 중독돼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윤회를 하느냐?
속박돼서 그렇다. 중독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박돼 있다. 그 속박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속박된 줄 몰라. 자기 소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 다른 개선, 뭐 여기서는 추가를 이야기했지만 다른 개선점을 찾지를 못해. 다른 개선점을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인간 역사에서 상업의 발전이 상업이 돈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합니다. 왜냐면 농토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상업의 행위입니다. 농토가 있어서 농사를 지었겠지. 인가가 확실하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지만 잘 짓든 못 짓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농토가 없는 사람은 실은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사업을 해요. 요즘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업은 누가 한 거야? 금융업은 유태인들이 한 거죠. 유태인들이 땅이 없잖아요. 어떤 사회에 자기 소속이 없지. 왜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퍼져나가서 다른 사회에 옆에 가서 살은 사람들 유태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이 뭐였어요? 대부업밖에 없어요. 그 대부업이 뭐냐면 금융의 시초입니다. 금융의 시초. 오늘날 우리 금융한.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실은 실은 이제 대부업, 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명이 더 개화돼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데서 일어났다면 없는 데서 상업을 개척하고 오늘날은 뭐 무슨 농업 안 하고 이제 다 금융으로 뛰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농업은 노동소득이고 금융은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여러분 금융이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노동해요, 노동 안 해요. 우리 옆에서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모니터 뭐 이까지 가지고 차트 보면서 분석하고 그 사람들도 애 많이 씁니다. 근데 애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것이 실은 인간 머리에서 창의가 일어난 거지. 그게 이제 돈의 역사, 그 아무것도 아닌 지폐 쪼가리에 가치를 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문명을 더욱더 뭐냐면은 자본으로 가속화 시킨 거죠. 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물질의 총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의 총량이 한계가 있는데 자본의 총량은요. 미국 보세요. 막 찍어내잖아. 무한대는 아니지만은 물질의 총량보다 훨씬 뭐냐면 더 그 화폐 내지는 이거 더 찍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인플레라는 게 실은 자본 자산의 왜곡이거든. 왜곡이거든. 그래 생기는 게 그게 이제 비정상이 되는 게 인플레가 생기고 그것이 기동 못하는 게 디플레가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 또 경제 강의가 하는 건데 경제 강의도 들을만 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의 연기적 인과관계나 이제는 상위 상관의 문제가 많이 고려되는 문제라 심리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세계의 뭐냐면 자본시장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앨런이나 내지는 뭐 미국 연준에서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 출렁출렁거리잖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지. 그렇게 되는데 뭐 그것도 참 들어보니까 야, 이 상상 초월한 거 서로 막 연결이 합디다마는 내 머리로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런 겁니다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예? 이 부처님 당시 때는 그 조그마한 가짐도 엄청난 집착거리죠. 엄청난 집착. 뭐 그거 못 버리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딱히 뭐냐면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그 별것도 아닌 이유가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거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핑계되거나 탓만 할 수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묘한 그거잖아.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도 뭐 그냥 탓도 아니고 그냥 무대뽀로 거짓말에서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세상에 그게 합리화만 된다면요. 포장만 된다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잖아요. 나 비유들라면 뭐 오늘날 비유도 많은데 생략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계속 자기를 묶는 족쇄야.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가 넝쿨에 썩은 넝쿨에 묶기가 죽는다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명운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거 하나만 그냥 바르게 진솔하게 했으면은 되는데 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아닙니다. 세준이 씨요, 세준이 씨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세준이 씨, 세준이. 그 사람은 속박에 묶여서 다 낡고 허물어져서 까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의 허름한 오두막 한 채를 버리지 못하고 다 낡아서 부서져가는 초라한 침상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한 항아리의 묵은 곡식과 호박씨를 버리지 못하고 볼품없는 아내의 한 명을 버리지 못하므로 그는 그에게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는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여기 어떤 쓸모없는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대꾸한다. 뭐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까지 이 사무는 지나친 완벽주의자로군.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나의 가르침대로 공부짓고자 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유 삼고 핑계 삼고 변명하고 탓하고 합리하고 이러면 승단이요. 참 그 함께 사는 모임이 우습게 되는 거야. 그 모임이 우습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이렇게 희화화돼 있어. 큰일 났어. 그래서 뭐 상식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상식이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가지고 항상상자에 알식자인데 이게 상식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영어로 커먼 센스잖아. 커먼 센스. 예. 일반적 감각이에요. 일반적 감각에 있어서 난 불편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해도 텔레비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불편하지 않은가 봐. 그죠? 당장 이 표시가 나는데 그게 이제 상식이 없는 거거든. 상식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식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내 마음이 당장 그렇게 하면 불편해지는 거야. 내가 언짢아지는 거야. 얼굴이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예?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거지. 근데 자기가 상식 없는 줄 알아요. 나를 몰라준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야. 바보들이지.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와 나의 가르침대로 공부짓고자 하는 비구들에게 불만을 드는다. 우다이여 그들에게 이것은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는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이다. 12번 우다이여 예를 들면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유한 장자의 아들이 수많은 금괴와 곡식을 나르는 수많은 집마차와 수많은 전닭과 수많은 토지와 수많은 아내와 수많은 하인과 수많은 하녀를 가졌는데 그가 원림에 사는 비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와서 손과 발을 잘 씻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고결한 마음에 몰입해 있는 것을 본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오, 수행자의 삶이란 참으로 큰 행복이로구나. 수행자의 삶이란 참으로 건강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속박도 있고 있는 사람의 속박도 있는 거죠. 있는 사람의 속박은 뭐죠? 있는 사람의 속박은 자기 속박이 더 강할 거야. 자기 외로움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의심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들한테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말고는 다 의심해요. 옛날 왕들이 그랬잖아. 예. 지금은 재벌들이 그럽니다. 다 의심합니다. 막 그냥 그래가지고 끝까지 물러줘요. 막 죽을 때까지 안 물려줘. 죽을 때까지 안 물려주고는 싹 다 의심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 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뭐냐면은 우리 기업, 우리나라 재벌 특성이죠. 기업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업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출세하겠어요? 아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겠어요? 아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겠어요? 나 옛날 그 재벌 회장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있어. 그게 왕들 이야기나 똑같더라고. 자기는 무슨 뭐, 자기네 바른 말 하는 사람보다 아부 잘하는 사람이 더 좋대. 솔직한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 바른 말 하는 놈은 항상 지한테 반대하고 뭐냐면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바른 말 관철시켜야 되니까. 바른 말을. 근데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바른 자기 주장이야? 안 그러면은 회사나 전체를 위한 주장이야? 옛날 충신들은 전체를 나라를 위한 주장이거든. 근데 임금기에는 그게 거슬리지. 왜냐면은, 아니, 신하야 말만 하면 되지만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왕 그 결정 하기 싫지. 왜냐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왕이 다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항상 어려운 이야기는 결정하기도 하면 책임지고 나아가기 힘든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왕이 불편한 이야기가 충신이 하는 거지. 그 충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왕을 위하는 거지. 그게 왕을 위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 왕은 충신을 좋아해, 간신을 좋아해? 간신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바는 놈이 귀에 착착 맞고, 아이고 왕이 어떤 결정을 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거든. 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도 나라 쉽게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어려워도요. 왕 어려운 거 좀 다른 문제죠. 왕 어려운 거하고 다른 문제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기업들 중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그 공의를 소화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너무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좋아지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참, 옆에서 보면은 딱 하지, 인간들의 관계가. 그래서 한 의심하는 사람들 주위로 그 사람의 신뢰를, 예? 능력으로 얻을 것인지 악으로 얻을 것인지, 예, 그게 묘하지. 그 안에 그 옆에 가면 항상 아부하는 놈하고 능력 있는 놈들이 같이 포진해 있는 것도 뭐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그 이야기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 가십으로 또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관계를 버리고 곡식을 버리고 나르는 수많은 집마차를 버리고 수많은 전답을 버리고 수많은 토지를 버리고 수많은 아내를 버리고 수많은 하인을 버리고 수많은 하녀를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갖고 가사를 입고 집을 나와 출가할 것이다. 이 사람 자유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실은 묶여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재산에 묶여 있거든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결국 묶여 있는 거고, 이 사람도 묶여 있는 거고. 이렇게 출가한다면 자유 때문에 출가를. 자유 때문에. 근데 못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렇지.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저 사람들을 도탄에게 빠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못 가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심적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심적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적 상황에서 보더라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꼭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부자는 힘들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야. 왜냐니까 이게 근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다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은 속박으로 묶였지만 수많은 관계를 버리고 곡식을 나르는 수많은 집마차를 버리고 수많은 전답을 버리고 수많은 토지를 버리고 수많은 아내를 버리고 수많은 하인을 버리고 수많은 하녀를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집을 나와 출가를 했다. 그러나 그 것은 그에게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는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이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래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질라 해야 부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 입장에는 한국에서 떵떵거리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떵떵거려요. 우리나라 안에서 차별도 있고 바깥에서 가면은 언감생심 뭐냐 잽도 안 돼. 그러니까 더 가지고 더 하고 지성을 더 쌓으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글로벌화돼 있죠. 글로벌화돼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더 크질 못하는 게 그게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하고 다르잖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중화학공 뭐냐면 산업을 뭐냐면 탁 픽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중화학을 왜 우리가 픽업했겠어요? 대표적 공해 산업이라 선진국에서 버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화학, 중공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중화학 산업이 2차 산업에서는 견고하게 뭐냐면은 계속 이득을 우리가 노동 생산 뭐냐면 생산성은 높지만은 노동 단가가 쌌잖아. 그래서 이루어져서 그게 금융에 대해서 즉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가 두드려 맞은 게 IMF잖아. 예. 다시 말해 돈에 대해 잘 몰라서 두드려 맞았지. 돈은 갑자기 생겼어. 야, 우리가 이만큼 돈 생겼으니까 자본시장 개방하면 안 될까? 개방했다고 와장창 두드려 맞아. 중국이 여전히 자본시장을 개방 안 하잖아요. 자본시장 개방하는 순간 중국은 와장창 무너지거든. 그래서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합니다.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야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가 있어요. 아니고는 개방 못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금융에 있어서는 폐쇄적 사회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지금 중국도 못하는데 세계 넘버 2인데 우리 좀 살게 됐다? 신나네? 개방에다 와장창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에 대해서 몰랐죠. 3차 산업은 이제 다 하지. 전 국민이 주식을 하니까. 나라인도 하고, 다 해보니까 뭐. 전 국민의 그거로 돼 있잖아요. 다, 애들까지 다 하고, 어른들 다 하고, 영감들까지 막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돈 쉽게 버나 해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가 3차는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돼? 4차가 안 되는 거죠. 4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1등 하는데, 다른 나라에 네이버 쓰느냐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이버가 1등 하는데, 다른 나라에 네이버 쓰느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딱 차이가 지는 거죠. 왜 그래요? 금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는 왜 구글이나 다른 것처럼 안 되고 싶을까? 되고 싶지. 네이버 입장에서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금기? 어떤 금기? 3차 마인드로 4차를 한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3차 마인드로, 2차, 3차 마인드로 관료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 문화의 풍토대로 뭘 해요? 4차를 하니까 안 되지. 4차가 될 턱이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마인드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율성을 대폭 줘야 되거든. 에? 클리에이터라고 좀 부르네.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클리에이터가 클리에이터 돼 하면 클리에 하는 순간 밟아. 클리에 하는 순간 밟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저가 즉그 뭐냐면은 소위 해서 웹에서의 강자니까 그 안에 쇼핑을 뭐고 해가지고 막 다 엮어가지고 움직일지 모르지만 세계를 못 움직이잖아.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뽑아가는 수익이 얼마나 많겠어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뽑아가는 수입이 아니 여러분 집에서 다 그거 보잖아.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뽑아가는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빵빵 만들어주잖아. 우리나라 뭐냐면 영화 제작사에서는 감히 응감생심 꿈도 못 꿀 돈을 할리우드에서도 못 줄 돈을 줘가지고 요즘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만들어 뭐 요즘 1등하는 글로리니 뭐니 싹 다 그냥 넷플릭스 만들어. 그냥 이 안에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야. 뭐로 장사 잘 되는 거요? 클리에이트. 그걸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머무르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근기가 되는 거. 어떤 근기? 자유에 대한 근기가 들어서 그래.
그냥 꼴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지킨다고 그 난리를 친다고. 이거 지킬 거요. 이거 넘어서야 될 거야. 넘어서야 될 거야. 이게 자유의 문제야, 자유의 문제. 자유의 문제. 그래서 나도 우리 절에 가서 만약에 보살님들이 아이고 요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한테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겠냐고. 아니지. 예? 뭐,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괜찮네. 이러면요.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와서,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와서 그냥 좋은 결정이 일어나면 되고, 그것이 결국,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왔는데, 결정을 못할 때가 많죠. 그럼 결정 줘야 되고,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팽팽한 할 때는 설득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고, 아니고, 결정 난 것은 더욱더 잘된 결정이라고, 예? 왜냐면은 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뭐좀 이 조만한 절 안에서도 포교당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것들 보면 당신들도 하여튼 기업도 막 다 똑같아. 맨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회의하면은 어느 땅 부동산 사가지고 우리가 보유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사면은 그게 기업 용도로 되고 뭐냐 세제 혜택 받고 맨날 그 회의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연수원 부지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업들이 투자를 해 부동산만 살라 그래. 전국토에 지금 뭐 몇 프로가 뭐 기업당이라죠. 우리나라는 국유지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그냥 나라가 가난해 땅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 부동산 따먹게 하고 그 장난으로 지금 집값 다 오르고 이제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할 말 많으나 참고. 자, 그래서 출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3쪽 갑시다. 우다이여,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와 같이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는 내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말한다. 이런 사소하고 하잘것없는 것까지도 세존께서는 버리라고 하시는 거고 세존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나와 나의 가르침대로 공부짓고자 하는 비구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담담하고 차분하고 다른 이가 주는 시주물로만 살고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오문다. 우다이여, 그들에게 이것은 강하지 않는 속박이고 해악하지 않는 속박이고 썩은 속박이고 속빈 속박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지난번에 균재하고 그 이들한테 가서 한 이야기가 아니 막 군대 살다 보면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잘 되면 좋겠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고 해요. 네가 승리 아닌 건 아니고 네가 어디 가서 부처님께 예불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부처님 불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 실망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막 싸워서 그것에 의해서 내 행위나 이런 것을 넘치게 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래서 군인이 되지 말고 계속 수행자로 남는 게 당신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중년까지 진급하십시오. 되면 좋은 거니까. 되면 좋은 거. 그거 하나는 끝까지 지키고 가야죠. 나 그걸 자존심으로 생각하거든. 그거 하나는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 그냥 요래서, 요거는 요만큼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요렇게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요거 임시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타협하는 순간 모든 건 대속되고 끝납니다. 우리 법정 스님 이야기한 대로 예불 한 번 빼먹으면 두 번 빼먹기 쉽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다이여, 여기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각 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이 아니고 근기입니다. 근기.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육근할 때 뿌리 근자로 중국 사람들은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인드리아라는 말은 인드라에 속한이라는 말입니다. 인드라는 건 제석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신을 인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석천에 속한이라는 것은 인드라 입장에서는 지배하는 겁니다.
그 속한 대상에 대해서는 인들한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냐면은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향. 참 이게 업장입니다. 업장. 어떤 업장이에요? 나와 남이 계속 싸운 업장입니다. 예, 생존의 이기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적 고유의 캐릭터도 있지만은 그것이 싸운 업장이 근입니다. 그것을 육근, 아니빗을 신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기. 그래서 기능이라 번역해가지고 이 기능이라는 번역은 쓰지 않으면 좋은 번역이에요. 오히려 번역하려면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 능력의 차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있죠.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는 있잖아요. 아니, 내가 손흥민이처럼 공은 못 차잖아. 그잖아요. 걔가 탁구를 운동선수는 내보다 잘 칠 거야. 근데 확실한 건 손흥민이보다 내가 물은 잘하거든. 이게 능력의 차이입니다. 각계의 능력의 차이가, 근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기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예? 뭐냐면은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근기에 해당되면 능력이라고 표명하면 좋고, 그게 인들이야. 마치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팔자라고 얘기했잖아. 마치 불교에서는 안 좋은 말로 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는 바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달라서, 즉 다시 말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주부터는 그 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